깊은 밤. 시계는 새벽 3시 47분을 가리킵니다. 겨울 찬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낡은 가로등 아래 한 남자가 절뚝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남자 김말수. 등에는 낡은 배낭, 손에는 고물집게.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폐지를 줍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네. 박스가 꽤 있어. 추운 밤 입김이 하얗게 나옵니다. 두꺼운 점퍼를 입었지만 춥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 고물상에 팔아야 하루 벌이가 생기니까. 골목 깊숙한 곳.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윽, 으앙, 응애. 말수가 멈춥니다. 뭐지? 고양이인가?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갑니다. 쓰레기 더미요. 낡은 택배 박스 하나. 으앙, 응애.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말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설마.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엽니다. 그 안에 갓난아기, 파란 담요에 쌓인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말수는 황급히 아기를 안아 올립니다. 작고 가벼운 몸, 차가운 살결. 아이고 아가야, 정신 차려. 아가. 아기가 약하게 웁니다. 응애. 말수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아기를 감쌉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박스 안을 확인합니다. 쪽지 하나. 미안합니다. 키울 수 없어서. 제발 이 아이 살려주세요. 말수의 손이 떨립니다. 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아기는 계속 웁니다. 약하게, 간신히. 말수는 결심합니다. 가자. 내가 널 살릴게.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합니다.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고물과 폐지는 그대로 두고 오직 아기만 안고 새벽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버텨라. 조금만 버텨. 말수의 집, 반지하 단칸방, 곰팡이 핀 벽, 깨진 창문, 낡은 이불 하나.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수는 아기를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힙니다. 일단 따뜻하게 해야 해. 전기장판을 켭니다. 약한 온기가 올라옵니다. 아기는 여전히 웁니다. 배고픈 울음. 분유가 필요해. 말수는 지갑을 뒤집니다. 10,000원짜리 2장. 오늘 하루벌이 전부. 이걸로 버텨야 하는데. 잠시 고민합니다. 하지만 곧 결심합니다. 아니야. 애가 먼저지. 밤 4시. 24시간 편의점으로 달려갑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분유. 신생아용 분유. 점원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가리킵니다. 저기요. 15,000원. 젖병도요. 8,000원. 총 23,000원. 말수는 10,000원 2장을 내밉니다. 일단 이걸로. 나중에 나머지 드릴게요. 안 됩니다.
현금 결제만 받아요. 제발. 애가 굶고 있어요. 점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말수는 지갑을 다시 뒤집니다. 동전까지 털어 22,500원. 500원이 부족합니다. 제발. 그때 뒤에서 한 여자 목소리. 제가 낼게요. 고물상 아주머니 정숙입니다. 말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수 씨, 무슨 일이에요? 아, 아주머니. 정숙은 500원을 내밉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말수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새벽에 분유를. 말수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버려진 아기를 발견한 것. 그 아기가 지금 집에서 울고 있는 것. 정숙은 놀란 표정입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는? 그러면 보육원 가잖아요. 그게 맞죠? 당신 혼자 어떻게 키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말수는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어쩌려고. 집으로 돌아온 말수, 분유를 탑니다. 손이 떨려 물이 흘러넘칩니다. 괜찮아, 괜찮아. 젖병에 분유를 담고 아기에게 물립니다. 아기는 처음엔 거부하다가 곧 빨기 시작합니다. 쭉쭉쭉. 배고팠던 아기가 열심히 먹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잘 먹는다. 잘 먹어. 분유를 다 먹은 아기. 트림을 시킵니다. 의에 아기가 트림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해집니다. 배가 부른 아기는 잠이 듭니다.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말수는 아기 옆에 누워 바라봅니다. 넌 누구니? 누가 널 버린 거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기의 작은 손을 잡습니다. 따뜻해진 손. 걱정 마. 내가 있어. 내가 널 지킬게. 새벽이 밝아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아기는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말수도 지쳐서 잠이 듭니다. 하지만 2시간 후, 아기가 다시 웁니다. 응애, 응애. 말수는 벌떡 일어납니다. 왜 그래? 냄새를 맡습니다. 아, 기저귀가 없습니다. 말수는 황급히 낡은 수건을 찢어 기저귀를 만듭니다. 서투른 손으로 갈아줍니다. 이렇게 맞나? 아기는 계속 웁니다. 응애. 아, 미안해. 처음이라. 한참을 씨름한 끝에 기저귀를 채웁니다. 엉성하지만 어쨌든 채웁니다. 아기가 조용해집니다. 말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주저앉습니다. 휴,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난 12시 고물상에 가야 합니다. 어제 주운 폐지를 팔아야 하는데 어제는 아기 때문에 못 주었습니다. 어떡하지? 돈이 필요합니다. 분유, 기저귀, 온갖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기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고민 끝에 아기를 업습니다. 낡은 천으로 등에 묶고 가자. 같이 절뚝거리는 다리로 아기를 업고 골목을 나섭니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애가 있었어? 언제 결혼했대? 절름발이가 애를 키워? 어떻게? 말수는 듣지 않으려 합니다. 고물상에 도착합니다. 정숙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맞이합니다. 말수 씨, 정말 키우려고요? 네. 혼자서요? 네. 미쳤어요, 정말. 하지만 정숙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섞여 있습니다. 폐지 없어요? 어제 아기 때문에 못 주었어요. 그럼 오늘 뭘 먹고 살려고요? 일단 오늘은 버티고 내일부터 다시. 정숙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냅니다. 이거 받아요. 10,000원짜리 5장. 아주머니, 이건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요. 천천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근데 말수 씨, 네. 애 이름은 지었어요? 아직요. 지어야죠. 이제 당신 아들인데. 말수는 등에 아기를 내려다봅니다. 딸이에요. 오, 딸. 그럼 더 이쁜 이름 지어야죠. 말수는 한참을 생각합니다. 지연이. 지연이? 네. 늦게 왔지만 2년이니까요. 정숙은 미소 짓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김지연. 그날부터 말수의 삶이 바뀝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분유를 탑니다. 기저귀를 갈고 아기를 업고 폐지를 줍습니다. 점심에 다시 분유를 먹이고 저녁에 또 기저귀를 갈고 밤새 아기가 울면 달래고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 하지만 말수는 행복합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지연이는 이제 6개월.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예쁜 눈으로 웃습니다. 까르르. 말수가 손가락을 흔들면 지연이가 웃습니다. 그래, 지연아. 우리 지연이 예쁘지? 낮에는 정숙 아주머니가 지연이를 봐줍니다. 말수가 폐지 줍는 동안 아주머니, 항상 죄송해요. 됐어요. 애 키우는데 도움 좀 받는 게 뭐가 이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말수 씨 건강 챙겨요. 무릎도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쉴 수 없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돈이 끝없이 필요합니다. 밤늦게까지 폐지를 줍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어느 날 밤, 폐지를 정리하다가 무릎이 꺾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릅니다. 아, 하지만 일어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집에 돌아와 지연이를 봅니다. 새근새근 자고 있는 지연이. 말수는 무릎에 피를 닦으며 미소 짓습니다. 너 때문에 아픈 게 아니야. 너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돌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정숙 아주머니 도움으로 작은 돌잔치를 엽니다. 고물상 창고를 빌려서 케이크 하나, 과일 몇 개,
하지만 지연이는 행복합니다. 케이크를 손으로 움켜쥐고 웃습니다. 까르르. 말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일회용 카메라로. 우리 지연이 돌 축하해. 정숙이 옆에서 말합니다. 말수 씨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요? 지연이가 크면 학교도 가야 하고 친구들도 사귀어야 하는데. 알아요. 근데 어떡해요? 이게 제 능력인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은 거죠. 말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내려다봅니다. 제가 제대로 된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벌써 제대로 된 아빠예요. 정숙은 지연이를 안아 올립니다. 이 아이 얼굴 좀 봐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지연이는 웃고 있습니다. 까르르. 말수도 웃습니다. 눈물이 나지만 웃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이제 4살. 말을 제법 합니다. 아빠, 아빠. 그래, 지연아. 오늘 뭐 해? 아빠는 일하러 가야지. 나도 갈래. 안 돼. 지연이는 아주머니 집에서 놀아야지. 싫어. 지연이가 말수 다리를 껴안습니다. 말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돈 벌어야 지연이 밥 먹지? 응. 그러니까 착하게 기다려. 응. 말수는 정숙에게 지연이를 맡기고 나갑니다. 뒤돌아보니 지연이가 창문에서 손을 흔듭니다. 아빠, 빠이빠이. 말수도 손을 흔듭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아이한테 더 좋은 삶을 줘야 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돈은 항상 부족하고, 무릎은 점점 더 아프고, 세상은 절름발이 폐지 줍는 아저씨를 동정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래도 말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딸을 위해서 5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7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말수는 손수 지연이 책가방을 만들어줍니다. 헌 천을 깊고 기워서 아빠, 이거 예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하지만 지연이는 걱정됩니다. 친구들이 웃으면 어떡해? 왜 웃어? 가방이 이상해서. 말수는 딸을 안아줍니다. 지연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이 가방에는 아빠 마음이 담겨 있어. 응. 그리고 지연아. 응. 넌 어떤 가방을 매든 세상에서 제일 예뻐. 지연이가 웃습니다. 고마워, 아빠. 입학식 날. 말수는 지연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갑니다. 절뚝거리며 다른 부모들이 쳐다봅니다. 수군거립니다. 저 아저씨 다리가 폐지 줍는 사람 아니에요? 애가 저 집 딸이래. 지연이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말수는 딸의 손을 꽉 쥡니다. 지연아, 괜찮아. 응. 교실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잘할 수 있지, 우리 지연이? 아빠가 수업 끝나면 데리러 올게. 응, 아빠. 지연이가 교실로 들어갑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절뚝거리며. 하지만 가슴은 뿌듯합니다. 우리 딸, 학교에 가는구나. 교실 안. 지연이는 자리에 앉습니다. 옆자리 아이가 말을 겁니다. 너 이름이 뭐야? 지연이. 나는 수빈이야. 우리 친구 할래? 응. 지연이가 웃습니다. 하지만 수빈이 지연이의 가방을 봅니다. 너 가방 이상하다. 어디서 샀어? 우리 아빠가 만들어줬어. 아빠가? 왜 사주지 않고?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수빈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앉습니다. 지연이는 가방을 책상 밑에 숨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이 말수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지연아, 학교 어땠어? 좋았어.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것도. 지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구석에 던집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벌써 시작되는구나. 밤, 지연이가 잠든 후 말수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 지연이가 학교에 갔다. 벌써 7살. 시간이 빠르다. 하지만 걱정이다. 내가 절름발이라서 가난해서 지연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할 세상 전부니까. 3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아이들이 도시락을 꺼냅니다. 화려한 캐릭터 도시락통, 김밥, 계란말이, 소시지, 과일. 우와, 수빈아. 내 도시락 진짜 예쁘다. 우리 엄마가 아침마다 해주거든. 우리 엄마 요리 진짜 잘해. 수빈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수빈은 지연이와 같은 반이 된 지 3년째. 부모님이 동네에서 제법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아이들이 수빈의 도시락 주위로 모입니다. 지연이는 구석에서 혼자 자신의 도시락을 엽니다. 낡은 플라스틱 통, 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 하나. 지연아, 너 오늘도 그거 먹어? 한 아이가 놀립니다. 응, 너 매일 똑같은 거 먹는 것 같아. 안 질려? 괜찮아. 지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습니다. 수빈이 다가옵니다. 지연아, 내 김밥 하나 줄까? 아니야, 괜찮아. 그래. 근데 지연아. 응? 너희 아빠는 뭐 하시는데? 한 번도 못 봤어. 지연이의 손이 멈춥니다. 일하셔. 무슨 일? 그냥 일. 회사원? 공무원?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옆에서 다른 아이가 끼어듭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봤어. 지연이 아빠. 진짜? 어디서? 골목에서 폐지 줍던데? 다리도 절뚝거리고. 순간 교실이 조용해집니다. 아이들이 지연이를 쳐다봅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지연이 아빠가 폐지 줍는 사람이야? 헐, 진짜? 그래서 도시락이 맨날 똑같구나. 수빈이 어색하게 웃습니다. 아,
그래도 괜찮잖아. 직업에 귀천이 없다잖아.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이 섞여 있습니다. 지연이는 더 이상 밥을 먹지 못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나 화장실 일어나서 교실을 나갑니다. 복도 구석에 숨어서 웁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왜 우리 아빠는 왜 다른 애들 아빠들이랑 다른 거야? 그날 밤과 후 학교 앞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차를 타고 갑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엄마, 양복 입은 아빠. 지연이는 혼자 걸어갑니다. 30분 거리. 집까지 걸어야 합니다. 지연아. 뒤에서 말수의 목소리. 절뚝거리며 다가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아빠가 데리러 왔다. 지연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친구들이 볼까봐. 왜? 아빠 싫어? 아니. 그럼 가자. 아빠가 오늘 특별히 붕어빵 사줄게. 말수가 딸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지연이는 손을 뒤로 뺍니다. 아빠, 나 혼자 갈 수 있어. 왜? 그냥 혼자 가고 싶어. 말수는 딸의 표정을 봅니다. 뭔가 불편한 표정, 부끄러운 표정,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 그럼 아빠는 먼저 갈게. 조심히 와. 응. 말수는 돌아섭니다. 절뚝거리며 뒤돌아보니 지연이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말수는 알아챕니다. 이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집에 도착합니다. 말수는 붕어빵을 사놓았습니다. 지연아, 붕어빵 먹어. 배 안 고파? 그래도 숙제해야 돼. 지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말수는 붕어빵을 들고 서 있습니다. 식어가는 붕어빵, 식어가는 마음.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뻐졌습니다. 하지만 옷은 여전히 낡고 낡았습니다. 교복도 선배들이 물려준 것.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합니다. 너희 주말에 뭐 해? 나는 학원. 나는 쇼핑몰 가. 지연이 너는? 나는 집에 있을 것 같아. 맨날 집에만 있네. 학원 안 다녀. 돈이 없어서.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습니다. 아, 그렇구나. 수빈도 같은 중학교입니다. 예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새 운동화, 새 가방. 지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식당 와. 내가 공짜로 먹여줄게. 괜찮아. 왜? 친구 좋다는 건데? 그냥 바빠서. 지연이는 수빈의 호의가 동정처럼 느껴집니다. 방과 후 지연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좁고 어두운 반지하. 말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연아, 왔어? 오늘 학교 어땠어? 그냥. 배고프지? 밥 곧 될 거야. 배 안 고파? 지연이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말수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김치, 계란, 멸치볶음. 매일 똑같은 메뉴. 이것밖에 못 해주네. 밤.
지연이가 방에서 공부합니다. 낡은 책상, 흔들리는 의자. 하지만 성적은 좋습니다. 반에서 5등 안에 듭니다. 말수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지연아, 시험 잘 봤다며? 축하해. 응. 아빠가 뭐 사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무것도. 그래도, 아빠, 응?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말수의 웃음이 굳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제까지 이 좁은 집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지연아, 친구들은 다 좋은 집에 살고 학원 다니고 예쁜 옷 입는데 우리는 왜 이래? 말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그런 말 하지 마. 그게 더 싫어. 지연이는 문을 닫습니다. 말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다음 날 학교 앞 문구점. 친구들이 새 필통을 삽니다. 화려한 색깔, 예쁜 디자인. 지연이는 창 밖에서 바라봅니다. 자신의 필통은 3년째 같은 것. 낡고 해진 천 필통. 수빈이 나옵니다. 새 필통을 들고 지연아, 이거 봐. 예쁘지? 응. 너도 하나 살까? 돈 없어. 내가 사줄까? 됐어. 지연이는 돌아섭니다. 수빈의 호의가 자꾸만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집으로 가는 길, 골목을 지나갑니다. 그때 앞에서 익숙한 모습, 말수가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절뚝거리며 등에 커다란 폐지 뭉치를 쥐고 지연이는 멈춥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제발 날 못 봤으면. 말수가 고개를 들어 딸을 봅니다. 지연아, 손을 흔듭니다. 지연이는 뒤돌아 달려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지연아, 말수가 뒤따라 오려 하지만 절뚝거리는 다리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연이는 달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왜 하필 거기서, 왜 친구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닫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웁니다. 한참 후 말수가 집에 돌아옵니다. 지연아, 아빠야. 대답이 없습니다. 문 열어줄래? 싫어. 지연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싫다고. 말수는 문 앞에 주저앉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부끄러운 거 알아. 아빠도 알아. 내가 학교에서 놀림받는 거. 근데 지연아, 아빠는 이게 최선이야. 그 최선이 문제라고. 지연이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아빠의 최선이 폐지 줍는 거, 그게 최선이야? 지연아, 다른 애들 아빠는 회사도 다니고 돈도 잘 벌고 멋있는데 우리 아빠는 왜 이래? 말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그 말이 뭐가 달라져? 지연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말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연이와 말수의 관계는 더 소원해졌습니다. 대화도 줄었습니다. 지연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만 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딸이 더 상처받을까봐.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친구들이 놀자고 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따가 시내 가자. 나도 가도 돼? 당연하지. 지연이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집에 돌아와 말수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 오늘 친구들이랑 나가도 돼? 그래, 좋지. 용돈 줄까? 아니, 괜찮아.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지. 말수는 지갑을 꺼냅니다. 10,000원 2장. 오늘 폐지판 돈 전부. 이거 가져가. 아빠, 이거면 아빠는 뭘로 살아? 괜찮아. 아빠는 집에 있을 거니까. 지연이는 돈을 받습니다. 고맙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이 돈도 폐지 주어서 번 돈이구나. 시내에 나갑니다. 수빈을 비롯한 친구들이 기다립니다. 지연아, 늦었네. 미안, 버스가 안 와서. 우리 카페 가자. 카페에서 친구들은 비싼 음료를 시킵니다. 나는 카라멜 마끼아또. 나는 딸기 스무디. 지연이 너는? 지연이는 메뉴판을 봅니다. 가격이 부담됩니다. 나는 아메리카노. 제일 싼 메뉴. 아메리카노? 넌 쓴 거 좋아해? 응, 좋아해. 사실은 가격 때문입니다. 음료를 마시며 친구들은 수다를 떱니다. 나 이번에 신발 샀어. 나는 가방. 지연이 너는 뭐 샀어? 나는 아직. 왜? 살 거 없어? 돈이 없어서.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습니다. 수빈이 말합니다. 지연아, 우리 집 식당 가자. 저녁 내가 쏠게. 아니야, 괜찮아. 왜? 친구끼리 밥 한 끼 사는 게 뭐가 이상해? 그냥 집에서 먹을게. 에이, 그러지 말고. 친구들이 우르르 수빈네 식당으로 갑니다. 지연이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한국 식당 수빈. 큰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제법 번화한 상권의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빈 부모님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머, 수빈이 친구들이구나. 엄마, 저녁 주세요. 그래, 앉아라. 친구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지연이도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메뉴가 나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된장찌개, 풍성한 상차림. 와, 맛있다. 친구들이 신나게 먹습니다. 지연이도 조금씩 먹습니다. 그때 식당 밖에서 소란이 들립니다. 도둑이야, 도둑. 수빈 엄마가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뭐야? 친구들도 창문으로 밖을 봅니다. 지연이도 봅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춥니다. 밖에 말수가 서 있습니다. 폐지를 주우려고 박스를 들고 있는데 수빈 아빠가 소리칩니다. 당신이 우리 지갑 가져간 거지. 아, 아닙니다. 손님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 가게 앞에서. 저는 박스만 주우려고. 박스? 박스 주우면서 슬쩍 한 거 아니야? 말수는 당황합니다. 손을 내저으며 부인합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냄새나는 거지 주제에 도둑질까지 해? 수빈 엄마가 말수를 밀칩니다. 말수는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폐지가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폐지 줍는 사람이잖아. 도둑질까지 하네. 지연이는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아빠. 수빈이 밖을 보고 말합니다. 저 사람 지연이 아빠 아니야? 친구들이 일제히 지연이를 봅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진짜? 저 사람이 지연이 아빠? 헐. 지연이는 일어섭니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아빠. 말수는 바닥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손이 긁혀 피가 납니다. 지연이가 달려와 아빠를 일으킵니다. 아빠 괜찮아? 지연아, 너 왜 여기? 그때 수빈 아빠가 다시 소리칩니다. 당신 딸이야? 어쩐지 지연이도 맨날 냄새나더라. 지연이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수치심과 분노. 우리 아빠는 도둑 아니에요. 뭐? 우리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때 식당 안에서 손님이 소리칩니다. 아, 여기 있네. 제 지갑. 뭐? 제가 가방 안에 넣어뒀는데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수빈 부모님의 얼굴이 어색해집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하네요. 형식적인 사과.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수는 일어섭니다. 괜찮습니다. 아빠. 지연이가 말수의 팔을 붙잡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안 해요? 수빈 아빠가 짜증을 냅니다. 사과했잖아. 그리고 실제로 의심스러운 행동한 것도 맞잖아. 뭐가 의심스러워요? 박스 주우는 게요? 너 지금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수가 지연이를 말립니다. 됐다, 지연아. 그만하자. 아빠, 가자. 집에 가자. 말수는 지연이의 손을 잡고 돌아섭니다. 절뚝거리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쯧쯧, 저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딸도 불쌍하네. 지연이는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집까지 걸어갑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지연이가 무너집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옵니다. 으악. 말수는 딸을 안아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 아빠는 도둑도 아닌데 도둑 취급받고 나도 냄새난다고. 왜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해? 말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딸을 안아줄 뿐입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지연이가 밀쳐냅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쿵. 말수는 거실에 혼자 남습니다. 손에서 피가 흐릅니다. 넘어질 때 긁힌 상처.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입니다. 내가
저 아이한테 상처만 주는구나. 그날 밤, 지연이는 방에서 베개를 껴안고 옵니다. 오래오래, 왜 우리 아빠는 저럴까?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행할까? 새벽녘, 지연이는 화장실에 갑니다. 거실을 지나가다가 멈춥니다. 말수가 거실 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손에 밴드를 붙이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지연이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아빠. 하지만 돌아섭니다.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학교 친구들이 지연이를 피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지연이 아빠 도둑 취급받았대. 냄새난대. 불쌍하긴 한데. 좀 그렇지 않아? 지연이는 혼자가 됩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쉬는 시간에도 혼자. 하지만 지연이는 참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성공해서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그날 이후 지연이는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밤늦게까지. 말수는 방문 밖에서 걱정스럽게 봅니다. 지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그래도 아빠 방해하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 말수는 물러섭니다. 저 아이가 나를 원망하는구나. 수빈네 식당 사건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지연이와 말수는 서로를 피합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아빠 밥 먹고 갈게요. 그래. 학교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가. 그게 전부입니다. 말수는 매일 새벽 일찍 나가 폐지를 줍습니다. 지연이가 일어나기 전에 지연이가 자신을 보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딸한테 상처만 주는구나.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지연이의 학교 준비물을 사줘야 하니까. 무릎이 아파도 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오후, 고물상, 정숙 아주머니가 말수를 봅니다. 말수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긴. 지연이랑 또 싸웠어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쉽니다. 지연이 그 나이 때는 다 그래요. 사춘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부끄러운 아빠니까. 무슨 소리예요? 당신만큼 훌륭한 아빠가 어디 있어요? 훌륭하긴요. 딸한테 모욕만 안겨주는데. 정숙은 말수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말수 씨, 지연이는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말이죠. 네, 지연이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뭐가요? 정숙은 잠시 망설입니다. 지연이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요? 말수의 표정이 굳습니다. 말 안 했습니다. 왜요? 말하면 더 상처받을까봐. 말수 씨, 정숙은 진지한 표정입니다. 이제 말해야 해요. 지연이가 계속 오해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요? 자기가 당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모르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도 모르고
그건 알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당신을 원망하고 있는데 말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언제까지 숨길 건데요? 다른 사람 입에서 듣기 전에 당신이 직접 말해야죠. 말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수는 거실에서 용기를 냅니다. 말해야 하나? 아니면 고민하다가 결국 못합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지만 운명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지연이는 학교 도서관에 갑니다. 공부하러. 친구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쉬는 시간. 복도에서 우연히 정숙 아주머니를 만납니다. 정숙은 도서관 청소 자원봉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어머, 지연이? 아, 아주머니. 공부하러 왔어? 네. 우리 지연이 착하네. 주말인데도 공부하고.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정숙은 지연이를 유심히 봅니다.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지연아. 네. 너 요즘 힘들지? 아니에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지연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숙은 지연이를 한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조용한 복도 구석. 지연아, 아주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뭐요? 너, 내 아빠 원망해? 지연이는 깜짝 놀랍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아줌마한테는 말해도 돼. 잠시 침묵. 그리고 지연이가 입을 엽니다. 원망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감정이 들어요. 눈물이 맺힙니다. 왜 우리 아빠는 다른 아빠들처럼 못 살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때마다 아빠가 원망스러워요. 정숙은 지연이의 어깨를 잡습니다. 지연아, 너 하나만 알아줘. 뭐요? 내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은 깊게 숨을 쉽니다. 지연아, 너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아니야. 네. 정숙은 지연이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너는 김말수 씨의 친딸이 아니야. 순간 세상이 멈춥니다. 지연이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뭐라고요? 너는 15년 전 겨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아기였어. 거짓말. 말수 씨가 새벽에 폐지 주우러 다니다가 널 발견했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정숙은 계속 말합니다. 박스 안에 담요 하나 덮인 채로 추위에 얼어 죽어가고 있었어. 말수 씨는 자기 점퍼를 벗어서 널 감싸고 병원으로 데려갔어. 지연이는 뒷걸음질 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나도 그때 봤어. 말수 씨가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그분은 자기가 굶더라도 너한테 분유를 사줬어.
기저귀도 옷도 모든 걸 너한테 먼저 줬어. 눈물이 흐릅니다. 정숙의 눈에서도. 지연아, 내 아빠는 친아빠가 아니야. 하지만 진짜 아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지연이가 소리칩니다.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미안해. 하지만 사실이야. 지연이는 복도를 뛰어갑니다. 도서관을 빠져나갑니다. 정숙이 뒤따라 외칩니다. 지연아. 하지만 지연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거리를 달립니다. 눈물이 끝없이 흐릅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지연이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숨이 차오르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나는 버려진 아기였어. 아빠는 친아빠가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집 앞에 도착합니다. 손이 떨려 문고리를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간신히 문을 엽니다. 아빠. 말수는 거실에서 낡은 옷을 기우고 있습니다. 지연이의 교복. 해진 곳을 꿰매고 있습니다. 지연아, 벌써 왔어? 밥 차려줄게. 잠시만 기다려. 말수가 돌아봅니다. 지연이의 얼굴을 봅니다. 눈물 범벅. 지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빠. 응, 나 정말 아빠 친딸이에요? 말수의 손이 멈춥니다. 바늘과 실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정숙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내가 버려진 아기였다고. 말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지연아, 사실이에요?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말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지연이는 주저앉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말수가 다가옵니다. 무릎을 꿇고 딸과 눈높이를 맞춥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넌 내 딸이야. 하지만 친딸은 아니잖아요. 친딸이 뭐가 중요해? 말수는 지연이의 손을 잡습니다. 나한테 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딸이야. 왜요? 왜 날 주었어요? 왜 버려진 애를 키운 거예요? 말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나 절대 아빠 안 버려요. 그리고 꼭 성공할 거예요. 왜? 아빠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눈물이 흐르지만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아빠를 살릴 거예요. 말수는 딸을 꼭 안아줍니다. 이쁜 우리 딸 고마워. 나의 딸 지연이. 그날 밤 지연이는 방에서 책상에 앉습니다. 공책을 펼칩니다. 새 페이지에 씁니다. 나의 목표 1. 반에서 1등 하기. 2. 좋은 고등학교 가기. 3. 좋은 대학 가기. 4. 성공해서 아빠 편하게 해드리기. 밑줄을 긋습니다. 꾹꾹 눌러서 꼭 해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요일 지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거실에 나가니
말수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빠, 지연아, 벌써 일어났어? 응,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괜찮아. 아빠, 지연이는 말수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내가 도울 거예요. 나도 컸잖아요. 말수는 딸을 바라봅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습니다. 그래. 그럼 계란 좀 부쳐줄래? 네. 지연이는 프라이팬을 꺼냅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계란을 부칩니다. 아빠,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래, 잘하고 있어. 아침 식사.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 지연아. 응? 학교에서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응, 알았어. 그리고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아빠. 응? 이제 신경 안 쓸 거예요. 지연이는 밥을 한 입 먹고 말합니다. 나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말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맙다. 식사를 마치고 말수는 폐지 주우러 나갑니다. 아빠, 조심히 다녀와요. 그래. 너도 공부 열심히 해. 문을 나서려는데 지연이가 뒤따라옵니다. 아빠. 응? 지연이는 말수를 꼭 안아줍니다. 사랑해요, 아빠. 말수도 지연이를 안아줍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날부터 지연이가 바뀝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연아, 너 아빠 폐지 줍는 거 사실이야? 응, 맞아. 부끄럽지 않아? 아니, 우리 아빠는 정직하게 일하시거든. 너희들처럼 남 뒷담화하고 놀리는 것보다 훨씬 멋있어. 당당한 목소리. 친구들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수빈이 다가옵니다. 지연아, 저번 일은 미안해. 괜찮아. 우리 아빠가 너무 심했어. 진짜 미안해. 지연이는 수빈을 봅니다. 수빈아, 응? 너희 부모님한테 전해줘. 뭐? 우리 아빠는 절대 도둑이 아니라고. 그리고 지연이는 눈을 똑바로 봅니다. 언젠가 우리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수빈은 그 눈빛에 압도됩니다. 그래, 알았어. 시험 기간. 지연이는 밤늦게까지 공부합니다. 말수는 옆에서 차를 끓여줍니다. 지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아빠. 그래도, 아빠, 나 이번에 꼭 1등 할 거예요. 1등? 응.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 말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1등 못해도 괜찮아. 넌 이미 아빠한테 최고니까. 아니에요. 꼭 할 거예요. 시험 결과. 지연이는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집에 달려옵니다. 아빠, 아빠. 말수는 폐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나 1등 했어. 반에서 1등. 지연이는 성적표를 펼쳐 보입니다. 말수는 성적표를 받아듭니다. 국어 98점, 영어 100점,
수학 96점. 모두 좋은 점수. 우와, 우리 딸 진짜 1등 했네. 눈물이 흐릅니다. 왜 울어요, 아빠? 기뻐서, 너무 기뻐서. 말수는 딸을 안아 올립니다. 우리 딸 최고다. 지연이도 웃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 그날 밤, 지연이는 일기를 씁니다. 처음으로 알았다. 내가 버려진 아기였다는 것.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이제 알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아빠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이제 내 차례다. 나는 꼭 성공해서 아빠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말수도 일기를 씁니다. 지연이가 진실을 알았다. 걱정했는데 우리 딸은 강했다. 오히려 나를 위로해줬다. 그리고 말했다. 나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든든한 딸이 있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우리 딸의 꿈을 위해. 3년 후, 지연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8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확고한 목표를 가진 사람의 눈빛. 교실.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합니다. 지연아, 너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느 대학 지원할 거야? 경영학과요. 경영학과? 왜? 사업을 하고 싶어서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입니다.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아직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요. 돈? 네. 아빠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지연이를 오래 바라봅니다.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절박함. 알겠어. 그럼 서울 쪽 대학 원서 써보자. 선생님. 응? 등록금이 얼마나 돼요? 선생님은 잠시 멈춥니다. 한 학기에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연이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응. 그래서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거지. 알겠습니다. 방과 후 지연이는 도서관에서 장학금 정보를 찾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근로 장학금. 하나하나 메모합니다. 이걸 다 받으면 그래도 부족하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날 저녁, 집, 말수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지연아, 왔어? 응, 아빠.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진로 상담했어. 오, 그래. 어떤 대학 가고 싶어? 지연이는 잠시 망설입니다. 아빠, 응? 나 대학 안 가도 될 것 같아. 말수의 손이 멈춥니다. 무슨 소리야? 취직해서 돈 벌면 되잖아. 안 돼. 말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넌 공부 잘하잖아. 꼭 대학 가야지. 하지만 등록금은 아빠가 마련할게. 아빠,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알아. 그래도 할 거야.
말수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이것밖에 없어. 아빠, 제발 대학 가. 그게 아빠 소원이야.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을 참으며, 알았어, 아빠. 그날 밤, 말수는 고물상 정숙을 찾아갑니다. 늦은 시간, 아주머니 계세요? 어머, 말수 씨? 이 늦은 시간에 왜? 아주머니,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정숙은 놀란 표정입니다. 돈, 얼마나? 500만 원. 500만 원. 지연이 대학 등록금이요. 정숙은 한숨을 쉽니다. 말수 씨, 나도 여유가 없어요. 고물상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렇군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내가 미안하네. 말수는 절뚝거리며 돌아섭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다음 날부터 말수는 더 무리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합니다. 폐지뿐만 아니라 고물, 폐가전, 무엇이든 줍습니다. 이것도 돈이 되겠지. 저것도 팔 수 있을 거야. 무릎이 아파도 참습니다. 조금만 더 500만 원만 모으면. 하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하루 벌이는 기껏해야 2만 원에서 3만 원. 500만 원을 모으려면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최소 6개월. 시간이 없는데 대학 등록금 납부 기한은 3개월 후. 말수는 더 급해집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150만 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50만 원이 부족합니다. 시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더 무리합니다. 밤늦게까지 폐지를 줍습니다. 추운 겨울, 눈이 내립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딸 대학은 보내야 해. 자정이 넘었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말수는 마지막 폐지 뭉치를 등에 집니다. 무겁습니다. 30kg은 넘을 것입니다. 무릎이 꺾입니다. 하지만 일어섭니다. 다시 걷습니다. 절뚝거리며. 그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듭니다. 숨이 막힙니다. 헉! 폐지를 떨어뜨립니다. 바닥에 무릎을 짚습니다. 이게 무슨. 식은땀이 흐릅니다. 시야가 흐려집니다. 지연아. 그대로 쓰러집니다. 눈 위에. 다음 날 아침. 지연이는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빠. 대답이 없습니다. 거실에도 없고 방에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아빠가 집에 없어?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갑니다. 골목을 찾아다닙니다. 아빠. 그때 정숙 아주머니가 달려옵니다. 지연아. 아줌마, 우리 아빠 못 봤어요? 어젯밤에 골목에서 쓰러져 있는 걸 새벽 청소부가 발견해서 병원에 계셔. 네. 지연이는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빠, 제발. 병원, 응급실. 지연이는 의사를 찾습니다. 김말수 환자 보호자세요? 네, 제가 딸이에요. 환자분이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고요. 심장이요. 네. 장기간 무리한 노동과 영양 부족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무릎 상태도 심각합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합니다. 환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8세요. 58세에 이 정도 상태면 상당히 무리하셨네요. 제 잘못이에요. 네, 저 때문에. 아빠가 무리하신 거예요. 지연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 입원비는 일단 응급실비만 30만 원 정도고요. 입원하면 하루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연이는 계산합니다. 2주면 140만 원. 응급실비까지 170만 원. 말수가 모아둔 돈 150만 원.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은 지연이는 결심합니다. 병실. 말수가 누워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창백한 얼굴. 지연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 말수가 눈을 뜹니다. 지연아. 아빠 괜찮아? 미안하다. 아빠가 약해서.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등록금 다 못 모았어. 괜찮아요. 미안해. 아빠. 지연이는 아버지의 손을 꽉 쥡니다. 나 대학 안 갈래. 안 돼. 말수가 벌떡 일어나려 합니다. 지연이가 말립니다. 아빠 가만히 계세요. 지연아, 넌 꼭 대학 가야 해. 안 가도 돼요. 나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할 수 있어요. 나 강해요. 아빠가 키운 딸이잖아요. 말수는 딸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이제 내가 아빠 돌볼 차례예요. 지연이는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흐릅니다. 말수가 태어난 후 지연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식장.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지연이는 혼자 서 있습니다. 말수는 몸이 안 좋아서 오지 못했습니다. 수빈이 다가옵니다. 지연아, 대학 어디 가? 안 가. 뭐, 너 성적이면 충분히 갈 수 있잖아. 집안 사정이 안 돼. 그래, 미안. 괜찮아. 나 서울 가서 일할 거야. 서울? 응. 거기서 돈 벌면서 야간 대학 다닐 거야. 수빈은 지연이를 걱정스럽게 봅니다. 혼자서 괜찮겠어? 응. 해야지. 지연이는 웃습니다. 억지 웃음이지만 집으로 돌아옵니다. 말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몸이 약합니다. 지연아, 졸업 축하해. 고마워, 아빠. 미안하다. 아빠가 가지 못해서. 괜찮아. 아빠는 쉬어야지.
저녁 식사. 지연이가 말합니다. 아빠, 응, 나 다음 주에 서울 갈 거야. 말수의 손이 멈춥니다. 서울? 응, 거기 가서 일자리 구할 거야. 지연아, 괜찮아. 나 이제 다 컸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아빠, 나 믿어줘. 나 꼭 성공할 거야. 말수는 딸을 바라봅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알겠다. 하지만 힘들면 바로 돌아와. 응, 일주일 후 출발하는 날. 지연이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깁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입니다. 말수는 딸에게 돈 봉투를 건넵니다. 이거 가져가. 아빠, 이게 뭐야? 100만 원. 아빠가 모은 돈이야. 안 돼. 아빠가 병원비로 써야지. 나는 괜찮아. 넌 서울 가서 방도 구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잖아. 아빠, 받아.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지연이는 돈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꽉 안아줍니다. 고마워, 아빠.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알았어. 조심해서 가. 버스 정류장. 지연이는 서울행 버스에 오릅니다. 창문으로 말수가 보입니다. 손을 흔듭니다. 지연이도 손을 흔듭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점점 멀어지는 아버지. 지연이는 눈물을 닦습니다. 잘 있어, 아빠. 꼭 다시 올게. 서울. 낯선 도시. 높은 빌딩, 바쁜 사람들. 지연이는 고시원을 구합니다. 월 30만 원. 작은 방. 창문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짐을 풉니다. 좁은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지연이는 창밖, 아니, 복도를 봅니다. 여기서 시작이야.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습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경력이 없네요. 나이가 너무 어린데. 일단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돈은 계속 줄어듭니다. 방세, 밥값, 교통비. 100만 원이 7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연이는 초조해집니다. 이러다간 한 달도 못 버티겠어. 2주째. 드디어 식당에서 연락이 옵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식당 일. 하루 8시간, 주 6일. 월급 180만 원.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있어. 첫 출근. 주방 보조,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지연아, 이거 좀 치워줘. 네. 설거지 밀렸어. 네. 쉴 틈이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없습니다. 저녁 10시. 퇴근. 고시원으로 돌아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잠이 듭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180만 원, 방세 30만 원, 밥값 40만 원, 교통비 10만 원, 남는 돈 100만 원. 지연이는 그중 50만 원을 아버지에게 송금합니다. 아빠, 50만 원 보냈어. 잘 쓰세요. 지연아, 너 쓸 돈도 부족할 텐데. 괜찮아. 나 벌고 있으니까. 고맙다. 몸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지연이는 통장을 봅니다. 잔액 50만 원. 이렇게 모으면 언제 성공하지? 야간 대학 등록금은 한 학기에 200만 원. 이 속도로는 1년에 겨우 한 학기. 졸업까지 8년. 8년. 너무 길어. 지연이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으로 창업 관련 정보를 찾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 6개월째 식당 일을 하던 중 한 손님이 명함을 건넵니다. 40대 남자, 깔끔한 정장. 혹시 일 바꿀 생각 없어요? 네. 내가 보니까 일 열심히 하던데. 우리 회사에서 일해 볼래요? 무슨 회사인데요? 중소기업인데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회사예요. 지연이는 명함을 받습니다. S&컴퍼니 대표 강민수. 생각해보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연이는 그날 밤 고민합니다. 새로운 일 해볼까? 다음 날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저 어제 식당에서 기억해요. 결정했어요? 네. 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내일 사무실로 와요. 지연이는 S&컴퍼니에 입사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사무 보조. 하지만 지연이는 배웁니다. 열심히.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방법, 마케팅 전략, 고객 관리. 강민수 대표는 지연이의 열정을 알아봅니다. 지연 씨,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더 배우고 싶으면 가르쳐 줄게요. 정말요? 대신 열심히 해야 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이는 멘토를 얻습니다. 강 대표는 지연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업의 기초부터 고급 전략까지. 지연 씨는 재능이 있어요. 정말요? 응. 언젠가 큰 사업가가 될 거예요. 지연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꼭 성공할 거야. 5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이제 27살. 강 대표의 회사에서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옵니다. 지연 씨, 독립해서 사업해 볼래요? 내가 투자할게요. 지연이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합니다. MS그룹.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해서 유통, 부동산까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 아빠, 이제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빈이네 식당, 그리고 15년 전 그 모욕. 이제 갚을 시간입니다. 5년 후, 서울 강남. 높은 빌딩 안 깔끔한 사무실.
MS그룹 간판이 빛납니다. CEO실. 지연이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7살. 세련된 정장, 단정한 머리. 예전에 그 수척한 소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비서가 들어옵니다. 대표님, 청평 지역 부동산 매물 보고서입니다. 수고했어요. 지연이는 보고서를 펼칩니다. 청평 상권 분석, 주요 건물 매물 리스트, 그중 하나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식당 수빈 마이너스 건물 매각 금매. 지연이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봅니다. 15년 전 그곳. 비서가 묻습니다. 이 건물 매입하시겠습니까? 네. 즉시 진행해 주세요. 명의는 어떻게 할까요? 지연이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김말수 명의로 해주세요. 네. 김말수요? 네. 제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 완료. 지연이는 등기부등본을 받습니다. 소유자 김말수. 아빠, 이제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지연이는 고향 아버지에게 전화합니다. 아빠, 지연아, 잘 지내니? 응. 아빠는? 그럼. 아빠는 항상 건강해. 목소리가 예전보다 약해졌습니다. 지연이는 가슴이 아픕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진짜? 얼마만이야? 응.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아빠도 보고 싶었어.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아빠, 무리하지 마. 그냥 얼굴만 봐도 돼. 알았어, 알았어. 우리 딸 오는데 당연히 준비해야지. 전화를 끊고 지연이는 창밖을 봅니다. 서울 야경. 화려한 불빛들. 이제 시작이야. 주말. 지연이는 고급 세단을 타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비서 한 명과 함께 운전기사가 운전합니다. 대표님,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익숙한 길. 15년 전 버스를 타고 떠났던 길. 그때는 가방 하나 들고 떠났었지. 지연이는 옆자리를 봅니다. 서류 가방, 노트북, 명품 핸드백. 많이 변했어. 고향 마을에 도착합니다.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집들. 하지만 어딘가 더 낡아 보입니다. 말수의 집, 여전히 낡고 허름한 판자집. 지연이는 차에서 내립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네, 대표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갑니다. 현관문. 손이 떨립니다. 아빠.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안에서 발소리. 절뚝거리는 소리. 문이 열립니다. 누구? 지연아. 말수가 서 있습니다. 5년 사이 더 늙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은 더 깊어지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아빠. 지연이는 아버지를 꽉 안아줍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빠.
말수는 딸을 안아줍니다. 아빠도 정말 보고 싶었어. 목이 메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좁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깨끗합니다. 말수가 청소를 열심히 한 흔적. 앉아라. 아빠가 밥 차려줄게. 아빠, 내가 할게. 아니야. 오랜만에 왔는데 아빠가 해야지. 말수는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달랑 김치, 계란, 두부. 지연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아빠, 이렇게 살고 계셨어. 아빠, 우리 밖에 나가서 먹자. 괜찮아. 집밥이 제일 맛있어. 아니야, 아빠. 내가 사줄게. 그래. 그럼. 우리 지연이가 돈도 많이 버나 보구나. 말수는 기쁜 표정입니다. 응, 많이 벌어. 이제 아빠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다행이다. 말수는 눈물을 훔칩니다. 우리 딸 이렇게 잘 됐는데 아빠는 이제 아무 걱정 없어. 두 사람은 동네 식당으로 갑니다. 작은 식당. 하지만 음식은 푸짐합니다. 아빠 많이 먹어. 그래. 너도 많이 먹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울 생활은 어때? 좋아. 회사도 잘 되고 있어. 무슨 회사인데? 온라인 쇼핑몰이랑 유통업이야. 우와. 우리 딸 대단한데? 말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입니다. 아빠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야. 아빠가 아니었으면 나는 없었어. 지연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 고마워. 날 키워줘서. 무슨. 아빠가 딸 키우는 게 당연한 거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지연이가 말합니다. 아빠, 응? 나 이번에 청평에 건물 하나 샀어. 건물? 진짜? 아빠 이름으로 샀어. 말수의 손이 멈춥니다. 내 이름으로? 응. 아빠 명의야. 왜? 아빠도 이제 건물주야.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어. 말수는 딸을 바라봅니다. 지연아. 응?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말이야. 그 건물이 어디야? 지연이는 미소 짓습니다. 내일 보여줄게.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지연이는 아버지를 데리고 나갑니다. 세단이 두 사람을 태우고 출발합니다. 지연아, 이 차 내 거야? 응. 대단하다. 우리 딸. 차는 청평 상권으로 향합니다. 번화한 거리. 그리고 익숙한 건물 하나. 한국 식당 수빈. 말수는 그 간판을 봅니다. 여기가. 응. 맞아, 아빠. 차가 건물 앞에 멈춥니다. 지연이는 차에서 내립니다. 말수도 따라 내립니다. 지연아, 설마. 이 건물, 이제 우리 거야. 아빠 명의로.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진짜? 응. 어제 등기 완료됐어. 그때 식당 안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빈의 부모. 15년이 지나 많이 늙었습니다. 수빈도 함께 있습니다. 이제 30대 초반. 하지만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세단과 지연이를 봅니다. 고급차,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 수빈 아버지가 다가옵니다. 실례지만 새 건물 주시죠? 네. 지연이가 대답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는 이 식당 세입자인데. 그때 지연이 옆에 말수를 봅니다. 얼굴이 굳습니다. 당신은? 말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수빈도 다가와 봅니다. 지연이? 오랜만이네, 수빈아. 진짜 지연이야? 너 어떡해? 수빈은 지연이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명품 옷, 명품 가방, 고급 차. 너 대박 난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수빈 어머니가 끼어듭니다. 어머, 지연이 맞네. 오랜만이야. 예전과 달리 친근한 말투. 지연이는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너 뭐 하는데? 이렇게 잘 됐어? 사업합니다. 와, 대단하다. 우리 수빈이는 아직 취직도 못했는데. 어색한 침묵. 수빈 아버지가 입을 엽니다. 새 건물주님, 저희 임대료 좀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왜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월세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지연이는 옆에 말수를 가리킵니다. 이분이 결정하실 거예요. 네. 수빈 가족이 말수를 봅니다. 이분이 누구신데? 이 건물 주인이세요. 김말수 대표님.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수빈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김말수? 네. 제 아버지이시고 이 건물의 소유주세요. 수빈 어머니가 뒤로 물러섭니다. 설마 그때 그 사람? 지연이는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네. 15년 전 여기서 도둑 취급받으셨던 그분 맞아요. 수빈이 당황합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기억나요? 15년 전 겨울. 지연이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우리 아빠가 여기 앞에서 폐지를 주우셨죠. 그때 수빈 아버지가 뭐라고 했죠? 지연이는 한 걸음 다가갑니다. 당신이 우리 지갑 훔쳤지. 냄새나는 거지 주제에 도둑질까지 해? 수빈 아버지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뭐라고 했죠? 지연이는 수빈 어머니를 봅니다. 우리 아빠를 밀쳤죠. 그래서 넘어지셨어요. 수빈이 너는? 지연이는 수빈을 봅니다. 어쩐지 지연이도 냄새나더라. 똑같네. 그렇게 말했지? 수빈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연이는 천천히 말합니다. 그날 우리 아빠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죠. 형식적으로 미안하네요 한마디. 그게 전부였어요.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꼭 성공해서 당신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우리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 가족이 얼마나 품격 있는 사람들인지, 수빈 가족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연이는 비서에게 신호합니다. 비서가 서류 가방을 꺼냅니다. 이건 임대차 계약서예요. 월세는 현재보다 30% 인상합니다. 30%요. 수빈 아버지가 놀랍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하다고요? 지연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15년 전 당신들이 우리 아빠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연이는 잠시 멈춥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연이는 아버지를 봅니다.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월세는 현재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대신 지연이는 수빈 가족을 똑바로 봅니다.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들보다 훨씬 더 품격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수빈 아버지는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빈 어머니도 따라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빈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는 그들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봅니다. 말수는 조용히 말합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서로 잘 살아봅시다. 지연이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계속 장사하세요. 우리는 좋은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수빈 가족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말수는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새로 시작합시다. 수빈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말수와 지연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차 안에서 말수가 말합니다. 지연아, 응, 아빠. 고맙다. 뭐가? 아빠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줘서. 지연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당연한 거야, 아빠. 하지만 아빠 15년 전 그날 기억나? 응. 내가 처음으로 아빠가 부끄러웠던 날. 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생각했어. 언젠가 꼭 성공해서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고. 넌 이미 자랑스러워. 아니야. 이제야 진짜 자랑스러운 딸이 된 것 같아. 지연이는 창밖을 봅니다. 지나가는 풍경. 아빠. 응? 나 사실 말이야. 오늘 복수하러 간 거 아니었어. 그럼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뭘? 아빠가 키운 딸이 이렇게 잘 컸다고. 아빠가 버린 애를 주워서 키운 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었어.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수도 눈물을 흘립니다. 지연아, 고마워, 아빠.
날 키워줘서, 날 살려줘서, 날 사랑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줍니다. 차 안에서 오래오래 집에 도착합니다. 지연이가 말합니다. 아빠, 이제 이 집 안 살아도 돼. 왜? 내가 아파트 하나 계약했어. 아빠 명의로. 뭐? 아파트? 응, 새 아파트. 깨끗하고 따뜻해. 지연아, 그건 너무 괜찮아. 이제 아빠는 편하게 살아야지. 말수는 딸을 바라봅니다. 너 때문에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다음 날, 지연이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한 곳을 들릅니다. 고물상, 정숙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머, 지연아. 아주머니, 너 정말 잘 됐구나. 소문 다 들었어.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지연이는 봉투를 하나 꺼냅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아주머니가 예전에 우리 아빠한테 빌려주신 돈. 이자까지 넣었어요. 아니야, 그건. 받으세요.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아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숙은 봉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를 꼭 안아줍니다. 정말 장하다. 정말 감사했어요, 아주머니. 너희 아빠 잘 모셔. 그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빠예요.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 지연이는 핸드폰으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 나 서울 잘 도착했어. 다음 주에 또 내려갈게. 사랑해. 곧 답장이 옵니다. 알았다. 조심히 일해라. 아빠도 사랑한다. 지연이는 미소 짓습니다. 6개월 후, 말수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합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무릎 수술도 받았습니다. 이제 절뚝거리지 않습니다. 거실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지연이의 사진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수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우리 딸, 정말 잘 컸네. 초인종이 울립니다. 딩동. 문을 엽니다. 지연이가 서 있습니다. 아빠, 지연아,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지연이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옷 새로 사왔어. 에이, 그럴 필요 없는데. 아빠, 이제 건물주잖아. 좋은 옷 입어야지. 두 사람은 웃습니다. 저녁 식사. 지연이가 직접 요리합니다. 아빠 맛있어? 그럼 우리 딸 요리 솜씨가 늘었네. 서울에서 배웠어. 그래, 대단하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지연이가 말합니다. 아빠, 응, 나 결혼할 것 같아. 말수의 눈이 커집니다. 진짜? 누구? 회사 이사님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래, 아빠도 만나봐야겠다. 응, 다음 주에 같이 올게. 그래, 그래, 너무 좋아. 말수는 기쁜 표정입니다. 우리 딸도 이제 시집 가는구나.
아빠 걱정돼? 아니, 기뻐. 내가 행복하면 아빠는 행복해. 지연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 응, 결혼해도 자주 올게. 그래, 언제든 와. 그리고 아빠, 응, 나 곧 아기 가질 거야. 아빠 손주, 말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말? 응,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내 아기한테 해줄 거야. 지연아, 사랑으로 키울 거야. 아빠처럼. 말수는 딸을 꼭 안아줍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빠, 내가 더 고마워. 창밖으로 노을이 집니다. 아름다운 저녁. 말수와 지연이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봅니다. 아빠, 응, 행복해?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나도 행복해. 아빠가 나를 주워줘서, 아빠가 나를 키워줘서, 아빠가 내 아빠여서, 말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나도 내가 내 딸이어서 행복해. 두 사람은 그렇게 노을을 바라봅니다. 오래오래 세상은 나를 버려진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택받은 아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에게 사람들은 가난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끄러운 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세상의 품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력이 아니라 희생으로,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아빠,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신의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아니, 당신의 딸로 선택받게 해주셔서,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김말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묵묵히 희생하고 사랑하고 견디는 분들. 그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연이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수와 지연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